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도 결국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한 집안의 엄마, 아내, 그리고 가장으로 살아온 나. 그런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뜻밖의 온기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은 늘 당당하고 밝은 아이였다.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얼굴로 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던 그날. 나는 그저 엄마로서 미소 지었다. 엄마, 인사해. 민수야. 나랑 곧 결혼할 사람이야. 그 순간 내 앞에 선 그는 낯설지 않은 듯한 따뜻한 눈빛을 지닌 청년이었다. 외에 바르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저 딸의 인연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이 집에 자주 들르면서 나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나는 나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내 일상에 누군가가 조용히 자연스럽게 들어와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딸은 회사 업무로 바빠지며 자주 집을 비웠다. 그러던 중 민수가 직접 들고 온 음식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다. 장모님, 저 혼자라도 밥 먹고 가도 되죠? 그러며 이렇게 오히려 고맙지요.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 내게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따뜻했다. 어느 날 나는 감기 몸살로 누워 있었다. 딸은 출장 중이라 아무도 없는 집.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장모님, 전복죽 사왔어요.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다. 그가 부엌에서 죽을 데우고 이불을 정리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항상 저희 챙겨주시기만 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장모님을 좀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찌릿했다. 누군가 내 몸 상태를 걱정해주는 느낌이 낯설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몸이 좀 나아졌을 때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오랜만에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발랐다. 그 순간 문득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민수 때문이야. 순간 나는 거울을 피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넌 엄마야. 장모님이잖아.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가 웃을 때 내 심장은 묘하게 떨렸고 그가 내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나는 이상하게 하루 종일 따뜻함을 느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딸은 여전히 바빴고 민수는 점점 더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날도 딸이 늦는다고 해서 민수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TV에선 소리만 흐르고 그는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장모님, 요즘 웃는 얼굴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도 민수 씨 덕분인가 봐요. 그는 내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내 마음속 오랜 공허를 조용히 채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단지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 감정은 틀린 걸까? 아니면 늦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까? 감정이라는 건 때론 상식보다 더 강한가요? 그날 이후 민수를 대하는 내 마음은 달라졌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몸은 정직했다. 그가 나를 부르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짧은 눈맞춤 하나에도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도 자라났다. 나는 그저 딸의 엄마여야 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고 축복해줘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을 몰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드러나선 안 되는 감정이었다. 며칠 후 결혼 준비를 위해 딸과 민수가 함께 집에 왔다. 오랜만에 세 명이 앉아 식사를 했다. 딸은 웨딩드레스 얘기를 하며 들떴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이상적이었기에 내 마음의 죄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낼까 수십 번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고 그저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새벽을 맞았다. 며칠 뒤 나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다. 딸은 회의가 길어져 따로 오기로 했고 결국 우리 둘이 먼저 장을 보게 되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둘 다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그러나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그런가 봐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요즘 이상한 기분이에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어떤 기분? 누군가가 자꾸 신경 쓰이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하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질 않아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가 말하는 누군가는 나라는 걸 직감했기에 순간 마트의 소음이 멀어지고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수 씨,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만해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많이 울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모든 걸 그만두고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는 조용히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딸은 갑작스레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엄마, 나 사실 마음이 조금 복잡해. 나는 놀라 물었다. 민수랑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민수는 잘해. 오히려 너무 잘하니까 내가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혹시 딸도 느꼈던 걸까? 시간 좀 갖고 싶어. 나 너무 어릴 때부터 이 관계에 빠진 것 같아서. 나는 딸을 안았다. 그저 말없이. 며칠 후 민수가 나를 찾아왔다. 딸님에게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를요? 감정은 잘못일 수 있지만 숨기는 게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존경 이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 말에 나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 씨,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해요. 딸의 곁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사했어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떠났고 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떠난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쳤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나는 나를 포기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도 느꼈다. 경계 너머로 향하던 마음을 붙잡고 돌아선 지금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딸은 나를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민수랑 무슨 얘기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아이답지 않게 참 괜찮은 청년이더라. 그 말만 했지. 딸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결혼이 내 길이 맞는지도. 민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잡았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누군가를 아끼는 건 좋지만 그 사람 옆에서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해.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민수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그 공백은 처음엔 허전했고 그 후엔 점점 익숙해졌다. 나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시작했다. 작은 문화센터에 등록해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가끔은 가까운 산책길을 따라 음악을 들으며 걷기도 했다. 낯선 일상이었지만 묘하게 나를 살게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글쓰기 수업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과의 대화도 내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누구는 이혼 후 처음으로 독립을 했고, 누구는 손주 돌보는 일 외에도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이 들었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배웠다. 민수의 존재는 어쩌면 내 안에 숨겨진 갈망과 외로움을 비춰준 하나의 거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다시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한 걸음 성장한 것이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카페에서 글을 정리하고 있던 내게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장모님, 잘 지내시죠?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숨이 멎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내일 저녁 7시, 동네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차분했고 표정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많이 달라졌네요. 민수는 작게 웃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딸님과는 정리했어요. 서로를 놓아주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나는 놀랐지만 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다. 그래요. 괜찮아요? 네,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 죄송했어요. 이해해요.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물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 요즘 조금씩 다시 살고 있어요. 예전엔 몰랐던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이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뜨거운 감정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나도 그래요. 그리고 이젠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시간은 흐른다.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듯했다.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자 다짐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늘 가족을 위해 살던 내가 나를 중심에 두는 건 어색했고 때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점차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너무 오래 나를 잊고 살아왔다는 걸.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나는 매주 짧은 에세이를 썼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점 내 마음이 단어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아내, 장모로만 존재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내가 느낀 감정도 지나온 시간도 부끄럽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든 것이니까. 내 글을 읽은 동료 수강생이 말했다. 선생님 글은 어쩐지 숨겨진 사랑 이야기 같아요. 너무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이 느껴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확히 본 것 같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딸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었고 결혼을 미룬 후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유학 가볼까 생각 중이야. 예전부터 꿈이었잖아.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가. 이번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봐.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딸은 내 말을 듣고 오래도록 나를 안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그렇게 딸은 떠났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정말 나만 남았다. 처음엔 조용한 집이 낯설었다. TV를 켜두어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무언가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진짜로 나와 대면하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식탁, 혼자 마시는 커피, 조용한 저녁 산책. 그 안에서 나는 점점 단단해졌다. 그리고 자유로워졌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작은 문학 동아리 모임에 초대받았다. 함께 글을 쓰고 낭독하는 자리였고 내가 쓴 글이 그 모임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글 정말 좋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해서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었다. 그는 자신도 과거에 한참 회사 일에 치여 살다가 늦은 나이에 문학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 후로도 가끔씩 서로의 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건 연애가 아니라 공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민수와의 일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절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그 관계를 통해 내 외로움을 알게 되었고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한 덕분에 이제는 훨씬 건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모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고민하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요. 내일 점심 익숙한 그 카페에서 봐요. 다시 마주한 민수는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혼자 지내면서 제 아내 어른을 키워가는 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보내줄 수 있겠네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젠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건 그 순간으로 충분했다. 겨울이 찾아왔고 나는 문화센터에서 작은 강좌를 맡게 되었다.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서전 쓰기 수업이었다. 첫 시간 나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만 살던 시간을 넘어서 나 자신으로서의 인생을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장모도 아니다. 나는 나로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봄이었다. 까만 말풍선 이야기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따뜻하고도 복잡한 여정을 걸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